티나는 인터뷰의 저는 샤인입니다. 조니에게 요즘 핫한 너무나도 뜨거운 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조니, 네. 혹시 일론 머스크 알고 있나요? 일론 머스크는 알죠. 테슬라. 테슬라 주주야? 저요? 어. 아, 근데 너무 비싸요. 테슬라. 100만 원 냈던데요? 네, 이 모든 게 사실 보면 로켓, 인공지능, 전기차까지 일론 머스크의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덕에 지금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오른 거 아닐까? 그럼 저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테슬라? 자, 지금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내가 지금 테슬라 주식에 도전해도 될까? 또는 주식이 아니라도 인생의 다양한 도전 지금 시작해도 될까? 너무나 궁금하시죠? 자, 이런 도전과 그리고 덩달아서 미국 주식까지 정말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조각상이에요. 기다려주세요. 그리스 조각상 김훈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가이기도 하면서 지금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고 저자로서 활동도 하고 있고 뭐 강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제 이름은 김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사업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본캐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유튜브는 그냥 취미신 거죠? 취미가 본업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리지널 본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사업을 한 16년 정도 했고요. 원래 제가 하던 일은 프로그램 개발을 했었거든요. 프로그래머로서 네. 한 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화장품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제 브랜드도 만들고 와, 해외 수출도 하고 뭐 면세점도 입점하고 면세점 굉장히, 입점까지? 예, 2018년도에 제가 이제 상장사와 이제 M&A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주식을 다 판 거죠. 완전 엑sit, 예, 예. 풀 엑sit 하신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 만에 엑싯을 하셨으며 얼마에 엑sit 하셨는지 밸류에이션은 사실 40억 밸류에이션이었어요. 400만 원으로 창업을 하신 건데 네. 수익률로 따지면 잠깐만 곱하면 어떻게 되지? 어쨌든 1000배인가요? 상당히 저는 이제 아쉬움이 많이 있죠. 고생한 거에 비하면. 왜냐면 잘 될 때가 있었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정점을 찍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드, 뭐 메르스 저희는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게 아쉬움이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는 제 회사의 주식을 비싸게 팔려는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싸게 살려고 하는 거고 그게 주식 투자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이제 회사를 나왔고요. 그동안 좀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중에 하나 이제 뭐 유튜브이기도 하고 예, 원래는 이제 제가 국내 주식만 하다가 아, 작년 유튜브를 시작할 때쯤 5월 정도부터 너무 좋았다. 예, 미국 주식을 하기 위해서 사실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거고요. 예, 유튜브 채널 만든 목적도 제가 이제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었죠. 와, 아니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네요. 작년 5월이면. 미국 주식 채널을 시작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키워드를 생각했었어요. 3차 산업혁명을 주도했었던 기업들이 또 미국 기업들이었거든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 맞네. 그렇네요. 네. 네네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만한 회사들도 거의 미국에 있더라고요.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키워드를 계속 분류를 했었어요. 네네. 인공지능, 전기차, 뭐 맞아. 클라우드, 네. 5G, 의료혁명, 맞아. 뭐, 그리고. 네, 암호화폐 뭐 등등 각 키워드별로 어떤 기업이 1등 기업인지 네, 그런 것들을 또 공부하고 어떤 산업 앞으로 그 산업이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공부해 오면서 투자를 했었고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었죠. 근데 여기에 1등 시장, 여기에 1등 기업이 많이 몰려있는 시장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들을 정리를 하고 그러면 대표님 국내 주식은 정리를 하셨다고요? 저는 주식은 미국 주식의 거의 90% 이상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자산 배분을 한다면 뭐 부동산이나 네, 다른 쪽으로 이제 자산 배분을 하고 싶고 하고 싶고 네. 하고 계신 게 아니라요. 하고 있습니다. 네. 계좌를 막 보면 뻘겋할 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실제로 저 최근에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네. 저도 미국 주식 사랑하는 거 제 주변 지인들이 아니까 샤이니쌤 나 미국 주식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꼭지점인 것 같아서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라는 말은 적정 수익을 보면 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물리면 그냥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자로. 네. 그러니까 정확한 목적을 정해야 돼요. 언제 나올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언제 나중에 나올까? 네, 그러니까 아, 그런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 기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네.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투자하는
어떤 개별 기업이 있건 뭐 어떤 관련 ETF가 있건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인지 아니면 그 산업에 속한 그 기업이 해당 산업의 몇 등 기업인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작년까지. 네. 한 10년 정도 거의 횡보 내지 약간 소폭 하락을 했었는데 맞아. 그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시장 자체는 굉장히 완숙한 시장이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기차로 바뀌면서 이 트렌드가 그래서 올랐구나. 전기차만 전문으로 만드는 테슬라 같은 기업은 굉장히 가벼운 거죠.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네. 그 전통적인 자동차 시장에서 네.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이 1% 정도예요. 아 작년 진짜?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네. 전기차가 갈 일이 많다는 거죠.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이 양적 완화했던 것을 이제 축소한다, 테이퍼링 들어간다, 금리 올라간다 네. 라고 하면서 실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환율도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아 이제 주식은 이제 끝났어 막 이런 얘기들도 사실 들리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러면 어쨌든 산업군에 따라서 이게 큰 숲적으로 성장할 숲인지 쪼그라들 숲인지를 보고서 하면 이런 금리에도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들어갈까 말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분인 것 같아요. 기분 좋게 들어가냐, 속상하게 들어가냐. 본인이 하는 주식이 뭔지를 먼저 정하라는 거죠.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거에 재밌다. 따라서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가 될 수도 있고 오케이. 조금 더 참으세요가 될 수도 있고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 땡땡한다에 대한 네 가지. 투기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다음 베팅, 아, 그다음에 트레이딩, 그다음에 투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전적인 뜻을 한번 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회를 틈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네. 기회를 틈타. 기회를 틈타. 아 뭐가 유망하대? 코로나 백신 만들고 있대. 국내 모 기업이 있었잖아요. 신땡 기업이 있었잖아요. 아, 작년에. 네. 거기에 이제 유명한 댓글 있죠. 저도 투자했는데 근데 뭐 하는 기업인가요? 댓글에 그런 거. 그런 게 투기죠. 네. 기회를 틈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베팅은 사전을 찾아보면 불확실한 확률에 돈을 거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테슬라 1000불 하락했는데 들어가도 되나요? 이런 건 베팅이죠. 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다음에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쵸. 투기와 베팅이 혼합된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트레이딩을 하는 게 있고 전문가가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맞네. 근데 그건 다르죠. 아, 일반인이 트레이딩 하는 거는 투기나 베팅을 하면서 사고 파는 거고 그치. 전문가가 트레이딩을 하는 거는 엄격한 룰을 갖고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트레이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아우. 네. 제가 이길 수가 보기에 없죠. 흰머리만 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는 또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 몸이나 돈을 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럼 대표님은 투자를 하실 때 기간 베이스로 하세요? 그렇게 아니면 뭐 퍼센트 얼마 오르면 뭐 이런 베이스로 하세요?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세요? 성장성이 떨어질 때죠. 내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에 투자를 했는데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 전기차, 스페이스X, 자율주행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많잖아요. 많죠.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들은 앞으로 굉장히 지금 커질 시장이야. 그러면 테슬라는 아직 매도할 이유가 없다. 그런 식으로. 1200불이어서 매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아니야. 네. 제가 사실 어제 밤에도 이 미국 주식을 계좌를 딱 열어서 근데 막 수익이 많이 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 솔직히 팔까? 이 생각도 들어요, 대표님. 네.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비추어 보면 절대 팔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그렇죠. 성장할 게 너무 네. 보이니까. 근데 정말 수익률이 뭐 벌써 130%야? 그러면 솔직히 팔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은 어떻게 컨트롤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주식에 들어가 있는 돈을 당장 써야 될 일이 있으신 게 아니면 아니에요. 예. 저는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보셔야 돼요. 주식을 사고 팔면서 돈 따먹기가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듯이 주식도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어머, 이 말에 모든 게 클리어해졌어. 제가 주식을 투자 수단으로만 봤고 자산으로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치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밸류에이션. 네. 네. 주가가 테슬라 주가가 1000불이 싼 건가? 1200불이 싼 건가? 500불이 싼 건가? 그러니까 적정 가격이 얼마야? 뭐 예를 들면 기업마다 이 적정 밸류에이션을 보는 관점도 다르잖아요. 전문가들마다. 내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관점. 네. 비싼 주식이 안 좋아요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난 싸서 샀어. 또는 나 비싼 거 알고 샀어. 네. 샤넬백이 비싸잖아요. 근데 알고 사잖아요.
네. 왜? 좋으니까. 예.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어허. 물건을 살 때는 싼 물건과 비싼 물건을 판단을 하고 사는데 주식은 판단을 못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더 큰 돈을 투자하는데 그거를 안 따져보고. 내가 어떤 종목에 장기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했어도 음흠. 단기 과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기대감이 너무 선반영돼서 아. 실적과는 상관없이 지금 이 밸류에이션은 좀 나는 높아. 아닌 것 같아. 오버슈팅이야. 네. 그러면 매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미국은 주식이 양도세가 30% 22%. 22%인가요? 예. 그게 그러니까 조금 많다고 생각해서 네. 이렇게 너무 자주 사고 팔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차피 그 양도세는 그 1년에 번 토탈 네, 수익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에 1,000만 원을 그 손익 실현을 했는데 250만 원 제외하고 750만 원에 대해서 이제 대해서 세금을 떼는 거잖아요. 아, 네, 네. 절세에 대한 팁이라고 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음. 장기 투자할 건데 수익이 만약에 마이너스 500만 원 난 게 있다. 어. 네, 그러면 아, 일단 파는 거예요. 같이 네, 팔아.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아. 주식이라는 거는 매도하는 순간 이익을 받냐 아니면 손실을 받냐가 정해지지. 결정되는 거기 그쵸, 때문에 그쵸. 예. 예를 들어 테슬라로 나는 1,000만 원 돈을 벌었다. 어허.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인 뭐 500만 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일단 매도했다가 어허. 다시 사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또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다 정리해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한 가지 더 꿀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안 내는 방법 혹시 아세요?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안 낸다. 부부간 증여는 아, 6억까지.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죠. 맞아요. 테슬라 주식을 만약에 600불에 사서 1200불이 됐어요. 어허. 그러면은 뭐 4억을 투자해서 4억을 번 거잖아요. 두 배 네. 벌었으니까. 네. 근데 부인한테 증여를 하면 부인은 그걸 그냥 팔면 수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없는 네. 거지. 그게 이제 6억까지는 네. 비과세이기 때문에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야, 이거는 그런 경우에는 진짜 꿀팁이네요. 네. 아, 근데 그 정도로 수익이 나면 좋겠다.